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지난해 10월 빌라왕 사태로 한창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했었죠. 새해 들어서도 신종 사기 수법이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빌라왕 외에 또 다른 사기 수법으로 건축왕이 있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직접 지은 주택을 일명 바지 임대업자 명의로 돌려 피해자를 대거 양산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동시에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했는데요. 자금난으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많은 전세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오피스텔 200여 채를 보유한 오피스텔 왕까지 등장해서 세입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전세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한 깡통 전세인데요. 최근 떠들썩했던 빌라왕 전세 사기는 건축주, 임대인,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이 함께 짜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입니다.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인데요. 1억 원짜리 빌라에 대해 보증금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하고 남는 돈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한 덕분에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신축 빌라의 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요. 빌라 수백 채, 수천 채를 보유해서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은 대체로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나도 모르게 바뀐 집주인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세 사기 중에는 집주인이 임차 기간 중 바뀐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아무리 계약 체결 직전까지 집주인의 권리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해도 전세로 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뀐 걸 달리 알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바뀌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거나 매매 계약에 임차인을 참여시킬 의무가 없어서인데요. 만약 작정하고 매매 사실을 숨긴다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뀐 걸 계약 만료나 갱신 시점에 돼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이 바뀐 새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살던 집에 가압류가 걸려버렸고 임차 계약이 끝난 지금까지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나라가 세금부터 우선 걷어들이다 보니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허그를 통해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했지만 보증금 환급 시기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례로 빌라 2개 동 집주인이 임차인들 모르게 바뀐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잔금일에 빌라를 하나씩 팔아 넘기는 수법이었는데요. 이곳에 살던 임차인들은 새 집주인에게서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결국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서 살던 집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집을 경매로 낙찰받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빌라에 별다른 선순위 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낙찰이라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신탁 부동산 사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는 수법인데요.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소유주인 척 거짓말을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챙기는 식인데요. 바로 신탁사를 낀 전세 사기인 경우입니다. 집주인은 신탁사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겨서 수익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이 아닌 신탁사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와 대부분 금융권인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는 집주인이라 해도 마음대로 전세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숨기거나 동의를 받은 척 거짓말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죠. 이 경우 임차인은 사실상 소유주인 신탁사의 허락 없이 살고 있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고 보증금 또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임대인으로부터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데요. 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탁 원부 발급이 번거롭고 또 권리관계 파악이 까다로운 점을 악용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업자인 모 씨는 건물을 담보로 신탁회사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법적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지만 신탁 등기 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세대는 20여 가구이고 이 전세 계약은 대부분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됐다고 합니다. 우선 수익자는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차인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 대부분은 방을 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세금 역시 한 푼도 못 받고 나왔다고 하네요. 네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하루차 대항력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세입자 이사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인데요.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하루 뒤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저당권 효력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발생하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하는 당일 저당권을 설정해버리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직전까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 직후 바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긴데요. 실제로 모 아파트를 시세인 21억보다 2억 높은 23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매수자 A씨인데요. 매수자 A씨는 시세보다 높게 사는 대신 매도자 B씨에게 보증금 12억 5천만 원에 2년간 전세로 거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B씨가 이를 수용해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이 동시에 진행됐고 집주인에서 세입자가 된 B씨는 차액인 10억 5천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저당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매수자인 A씨가 같은 날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1억 5천만 원을 받고 주택의 근저당으로 25억 8천만 원을 걸어서인데요. 계약 효력의 발생 시점인 대항력을 이용한 전세사기입니다. 이후 이 해당 아파트는 공매로 나왔고 유찰을 거듭해서 최저 입찰가 15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또 유찰됐다고 합니다. 근저당인 25억 8천만 원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되지 않으면 B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다 막막해집니다. 다섯 번째 전세 사기 유형으로는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맺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와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수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는 타인의 임대차 사실을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맹점을 노린 것인데요. 특히 중개인 없이 임대인과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인데요.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요. 무등록 유사 중개업소에 주의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임대 물건 시세를 확인하고 해당 건물의 전월세 비율을 꼭 확인합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는 아닌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합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서 국세,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해 봄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합니다.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인 동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이임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계약 이후에는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계약 체결 후에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함으로써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요. 보험 가입 가능 날짜를 유의해서 날짜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4월부터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세보증금은 그 이후 발생한 세금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국토교통부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과 우리은행 전용망을 연계해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확정일자 정보 등을 대출 실행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에서 봤듯이 일부 집주인이 주담대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 효력의 시차를 악용해서 세입자 몰래 전세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거주 도중에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세입자가 알기 어렵다는 건 여전한데요. 집주인이 바지 임대인으로 갑자기 변경되더라도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는 허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도 함께 개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에 따른 여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무엇보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은 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700원이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안녕.